자, 그러면 실패 방지 지혜 경영의 핵심은 바로 지혜의 원리입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성공 실패 패러다임과 함께 이 지혜의 원리는 우리 삶의 행방을 결정하는 양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 탐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지식 탐구는 세상의 이치, 인간의 본질, 삶의 진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삶을, 삶을 탐구합니다. 그러면 왜 탐구하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현명하다, 영리하다 의미가 아니고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역량, 즉 힘과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통상 지혜할 때 지자는 알지자에 날일자가 붙은 지혜 지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식과 경험이 합쳐질 때 바로 지혜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혜를 일컬어서 경험의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 원리라고 합니다. 지혜 원리의 첫 번째 요소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게 50%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손에서 나오는 스킬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비중은 25%입니다. 다음은 태도는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거의 비중은 25%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최소한 800% 이상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바로 지혜가 탄생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리 75%, 말랑말랑한 구리를 75%, 그리고 더 말랑말랑한 주석을 25% 합금을 하게 되면 100배나 강한 청동이 탄생됩니다. 이 원리와 맥락이 같습니다. 자, 이런 지혜의 원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재난 현장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이러한 지혜 원리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명을 구조하느냐 못하느냐 판가름 납니다. 2년 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마자 해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이때 선장하고 함장은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자, 선장은 정신이 없고 미친놈이라 치고 이때 함장이 통찰력, 즉 재난 구조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모든 승객들을 4층 갑판으로 피신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해경에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서 사고 현장에는 어선을 포함해서 100여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장은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경들은 바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방송실로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한테 탈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일부 해경은 직접 현장에서 승객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서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저절로 튕겨져 나온 승객들만 바다에서 건졌습니다. 세 번째, 태도. 해경들의 정신력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정신과 용기입니다. 다들 무서워서 배 안으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해경들은 통찰력과 능력, 태도, 어느 한 요소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지혜 원리가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할 때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원리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다윗이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되면 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멀리서 쏴야 되겠다. 뭘로? 새총으로. 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있으면 될까요? 정확히 골리앗을 멀리서 맞출 수 있는 새총을 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몸집으로는 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즉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다윗은 지혜, 즉 힘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통찰력, 능력, 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통찰력, 능력, 바로 태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통찰력, 즉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태도,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 결국 누가 이기느냐? 마음이 이깁니다. 마음이 이긴다는 것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마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고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땅바닥에 가느다란 구멍을 파거나 나무 상자에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것을 넣어놓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저 멀리서 원숭이가 보고 있으면 100% 잡은 겁니다. 그 미끼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기다리면 원숭이가 옵니다. 원숭이가 드디어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집습니다. 잡으러 가면 됩니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원숭이는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 무서워서 꽥꽥거립니다. 근데 못 도망가요. 왜? 그 먹을 거 욕심 때문에 못 넣습니다. 원숭이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도 권력, 명예, 돈, 사랑, 또 자신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욕심을 놓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송나라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독에 어린애가 빠졌어요. 지금 거기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지경입니다. 어른들은 아우성을 치고 구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안 닿아서 구하지 못합니다. 애가 곧 죽어갈 직전인데 한 소년이 돌멩이를 가지고 항아리를 깹니다. 그래서 애를 구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항아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항아리 주인이 권력자라서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자, 태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통찰력과 능력은 빌릴 수가 있지만 태도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총나라를 세울 때 통찰력은 누구? 제갈공명. 능력은 관우, 장비, 조자령을 빌리는 겁니다. 태도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태도 여야에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 즉 정성을 다하게 되면 하늘도 감복해서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인품이 훌륭하면 1928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여름 휴가를 갔다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고름세균의 일종인 황색 포도상 규균이 그 배양 접시가 다 멀쩡한데 한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돼서 모조리 죽은 겁니다. 이웃 실험실에서 천식 알레르기용으로 푸른 곰팡이를 키웠는데 거기서 홀씨가 날라와서 페니실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황색 포도상 규균이 다 죽은 겁니다. 이런 현상은 수천 가지 세균이 있고 수천 가지 곰팡이가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때에 결합돼서 엄청난 행운을 가져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합니다. 세렌디피티란 용어는 과학 실험 분야에서 실패한 결과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하게 되는 행운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렌디피티가 우리 삶에도 많이 적용됩니다. 6.25 때 인민군이 남침을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남한 전체가 점령이 됐습니다. 그때 머슴 또는 소작인들이 빨간 안장을 차고 축창을 가지고 많은 지주들을 조립을 했습니다. 큰 집들 다 불태우고, 그 와중에 그 명가 고택들이나 일부 지주들은 집도 불태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약자한테, 없는 사람한테 야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덕택에 참변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세상에는 성공 스토리를 쭉 연구를 해보면 누구나가 몇 번의 부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실패의 늪에 신음하다가 은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인들이 왜 도와줬을까요? 태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례를 조사해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협조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플레밍을 얘기했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 생리학자 플로리하고 병리학자 플로리하고 생화학자 체인의 도움을 받아서 1945년도에 처음으로 천연 페니실린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협조자가 없었으면 결코 그 발견한 거를 상품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에디슨도 14명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의 원리는 우리 삶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 영재 교육생이 12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영재 되기를 많이 고대하고 있죠. 이 영재 조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 연방 영재교육 연구소장으로 있는 조셉 렌즐리 박사가 주장한 영재 조건입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 높은 수준의 과제 집착력, 다만 능력은 평균 이상이면은 영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상위 2%면 나머지 두 요소는 상위 15%만 돼도 영재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청동 탄생의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